안녕하세요. 고창수 PD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방송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모르는 분이 이제 거의 없을 회사,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공지능 활용, 이거를 이제 방송 분야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냐라는 범위 자체에 대한 정의도 이제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방송사들이 앞으로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방송에 머물러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송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컨텐츠 산업 전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비즈니스 전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OTT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OTT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이 OTT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에게 가장 큰 이제 적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 떠오른 그런 배경으로 보면, 방송 쪽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앞으로 방송 사업자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넷플릭스의 인공지능 활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추천입니다. 추천. 이제 넷플릭스가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추천에는 전에 이제 뉴스 쪽 얘기를 하면서 추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추천을 위해서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면, 가입을 해서 넷플릭스에 난 이런 사람이 이거 뭘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 내가 어떤 걸 좋아했는데 나하고 비슷한 성향의 가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넷플릭스 어떤 걸 보게 되면, 이걸 본 사람들은 주로 저걸 봤어 라고 하는, 이제 또래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나하고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을 넷플릭스가 잘 파악을 해서 이 사람한테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의 그런 컨텐츠를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비슷한 기호에 있을 땐 이런 걸 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이 봤나 안 봤나를 보고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은 학습이 돼서 점점 더 나한테 맞춤형으로 맞춰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필터링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봤다 그러면 그 컨텐츠하고 유사한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협업 필터링은 나하고 같은 컨텐츠를 본 사람들의 어떤 취향, 이런 걸 봤다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하는 거라면, 그래서 협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한다면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건 컨텐츠 자체의 내용, 그러니까 이 컨텐츠하고 비슷한 컨텐츠를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죠. 협업 필터링은 나랑 같은 컨텐츠를 본 사람이 좋아했던 어떤 컨텐츠를 이 사람한테 한번 소개해 본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정교화돼 있어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은, 이게 넷플릭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이게 이 시스템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된 거는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쪽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한테 이제 엄청난 상금을 걸고 이제 공모를 한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이제 알고리즘 대회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대회를 열어서
정말 잘 기능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추천 서비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 넷플릭스뿐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걱정이 어떤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일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뭐 많은 사람이 각각이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망의 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낼 때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걸 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를 많이 이제 이 넷플릭스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운영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옵티마이저인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그런 이 하나의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영상 콘텐츠 질을 높이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영상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런 기술적인 연구. 그러니까 이 사실 넷플릭스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 얘기했던 이제 추천이나 이런 것도 되게 그쪽으로 돈을 많이 써서 연구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전송하느냐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이제 플랫폼 사업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모아서 이제 뭔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소비자들은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물론 가서 보겠죠. 근데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굳이 꼭 넷플릭스에다만 이걸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에 줘서 제가 여기 한 곳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많은 소비자들이 보게 해서 돈을 여러 군데 더 받는 게 더 좋으니까 컨텐츠가 사실은 특화된 컨텐츠만을 딱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독점 공급을 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부담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점 컨텐츠라든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모으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넷플릭스가 엄청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HBO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넷플릭스한테만 독점으로 줄 이유는 없으니까 디즈니도 그렇고, 그래서 디즈니도 그렇고 HBO도 그렇고 다 따로따로 본인들이 OTT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넷플릭스가 과연 오리지널 컨텐츠, 넷플릭스가 만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 가지고 기존의 소비자들을 붙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에서 만드는 OTT 서비스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크게 요동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가진 장점이 컨텐츠에다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제가 UX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넷플릭스는 굉장히 추천 이렇게 받아서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이런 끊김없이 화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가 돼 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 넷플릭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수급하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넷플릭스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은 어떤 배우를 좋아하고 어떤 트렌드고 이런 거는 고전적인 얘기니까 그건 지금 사실 넷플릭스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송하는 그거를 방식을 인공지능으로 고도화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시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게 넷플릭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넷플릭스가 경쟁력을 갖는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고, 지금 이제 플랫폼을 같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넷플릭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얘기도 몇 번 드렸는데,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첨단이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적절히 마케팅에 잘 활용하고 해서 더 성공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뭐 이런 요소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이미지, 혁신성 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먼저 선점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번에 방송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재밌는 얘기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